117페이지. (117) 몇 번? 몇 번? 32번에 1번, 32번에 1번. 3,2와 2,1을 지나고 X축에 접한, 그냥 그림 한번 알아볼까? X축에 접한다는 말만 보고도 표현을 할 수 있긴 할 텐데 여러분들은 잘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3,2 2,1 지나면서 X축에 접하는 원이라고 했습니다. X축에 접하는 원이니까 많은 친구들이 이 정도는 예상할 수 있었을 것 같다는 느낌은 드네요. 그리고 나중에 계산해보면 저절로 나오게 되겠지만 당장은 눈치 못 챌 수도 있어. 뭐 이렇게 생긴 원도 만들어질 수 있겠네. 중요한 건 이 두 점 지나가면서 X축에만 접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 모양이 뭐 두 가지건 한두 가지건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X축에 접하고 있는 원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잘 생각을 해요. 중심의 Y좌표의 크기가 반지름의 길이가 된다는 거. 중심의 Y좌표의 크기가 반지름의 길이가 된다는 얘기였던 거거든. 맞아? 그래서 우리가 원을 구할 때 명심해. 원을 구하는 문제를 풀고 있는데 그 원을 구하기 위해서 원을 구하기 위해 문제가 제공해주고 있는 정보들이 중심에 대한 얘기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반지름에 대한 얘기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표준형으로 보여주라고 했어. 그리고 말했듯이 이도저도 생각하기 싫으면 딱 그냥 하나만, 세 점을 지나가는 원에 대한 얘기 문제가 아니라면 전부 다 표준형이라고 생각해도 돼. 이렇게 풀 거야. 그런데 여기서 X축에 접한다잖아. 응? 이 길이가 반지름이잖아. 그러니까 요거 대신 서로가 서로를 바꿔서 써도 되는 상황이 온다고요. 왜? 중심의 Y좌표를 의미하는 B가 반지름의 길이가 될 거거든. 거기다가 문제가 지나간다는 점이 3,2하고 2,1 아니었어? 3,2하고 2,1은 X축 위에 있는 점이야. 그러니까 X축에 접하는 원은 X축의 위쪽에서 접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 부호도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중심의 Y좌표가 곧 반지름이야. 중심의 Y좌표가 이미 양수로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자, 그래서 몇 번을 말해도 부족하지 않아. 축에 접하는 원이라고 분명히 문제가 정보를 줬는데 그 축에 접하는 원에 어울릴 만한 식의 표현을 못한다? 그럼 그 문제 못 푸는 거야. 못 푸는 거. X축에 접하는 원이라는 특징 줬는데 여기다가 A, B, R을 그 고지고대로 계속 써놓고 있으면 못 푸는 거야. 선생님이 너무 과장해서 말했지만 못 풀진 않아. 나중에 또 관계식 하나 더 만들어내서 문자 3개짜리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되는 건데,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건 축에 접하는 원 나오면 무조건 변색의 수 줄어든다고 얘기했잖아. 그걸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했던 거고, 나머지는 그냥 계산해서 푸는 겁니다. 가자. 3,2 3,2 성립해야 된다. 2,1 2,1 성립해야 된다. 여러분들 이거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돼. 연립방정식은 그냥 빼버리면 되지 않을까? 항상 봐볼까? A제곱 A제곱 빼주면 날아갈 거고,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4이 뺄 거니까 마이너스 2A. 상수 나중에 한 번에 빼자.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B 뺄 거니까 마이너스 2B. B제곱 B제곱 뺄 거면 상수 다 빠질 거니까 0 될 거고, 상수가 9하고 4, 이거 4 빼지겠네. 이거 날아갈 거고,
되고 9 마이너스 1만 남을 테니까 8만 남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 식 정리해주면 B가 A가 아니네. B가 4 마이너스 A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 아니 얘들아, 우리 중간고사 때 했던 게 뭐야? 2차와 2차 연립방정식 소고에서 관계식 찾았으면 그 관계식을 다시 이쪽이든 대입해서, 중요한 건 연립방정식의 핵심은 한 문자로 표현하는 방정식이거든. 그러니까 지금처럼 1차로 표현되어 있는 관계식을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지. 그리고 그걸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죠. 뭐 하는 김에 끝까지 가. 그럼 갑니다. 어디다 넣을까? 나 밑에다 넣을래. 밑에다 2-a의 제곱 더하기 b 대신 4-a 넣어주면 4-a 넣어주면 4-a 넣어주면 a-3 되는 거죠. 아이 젠장, 여기 b 또 넣어야 되잖아. 미안해 얘들아, 선생님 이거 b, a로 정리하지 말고 b로 정리합시다. 그럼 a는 뭐가 되는 거냐? a는 4-b가 되는 걸 테고, a 자리에 4-b 넣어서 계산할 거라고. 4-b 넣어주면 b-2의 제곱, 1-b의 제곱은 b의 제곱. 정리해주면 b의 제곱 마이너스 6b에 플러스 4 플러스 1은 0이 되겠죠. 2b제곱도 b제곱 넘긴 것까지 좀 계산한 거니까. 그래서 결론 b는 1 또는 5가 나오게 된다. b가 1이었다면 a는 3이 되는 거고, b가 5였다면 a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결론은 문제가 원하는 정답은 두 가지가 있는데, 중심의 좌표가 3,1인 원도 있고 3,1이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도 있고,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1,5가 되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5가 되는 원도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게. 이거 질문 잘한 게 얼렁뚱땅 대충 보면 쉬워 보이지만 풀이 자체가 절대 쉬운 문제는 아니야. 풀어내는 과정에서 연립방정식도 적용이 돼야 되고. 그래서 지금 정답은 저렇게 두 가지. 어차피 정답을 원을 찾는 게 문제였지 얘들아? 그래서 여기다 적을게. 첫 번째는 중심 3,1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던가, 아니면 중심 마이너스 1,5의 반지름의 길이도 5인 원이 되던가, 이렇게 말해주는 게 옳겠죠. 자, 한번 천천히 정리해보자. 축에 접하는 원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도 절대 고민하지 않을 거야. 뭘 고민하지 않아? 내가 찾는 원을 표준형으로 진행할 거라는 고민 안 해. 그냥 반드시 표준형으로 진행을 할 거고, 축에 접한다는 원을 반지름의 길이를 의미하는 r과 중심의 좌표를 의미하는 a값, b값을 이리저리 생각을 해보라고. 외우는 거 아니니까. 외우는 거 아니야. x축에 접하는 거, y축에 접하는 거,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특징들 외우지 않아도 되잖아. 여러분들 정도 실력이면 중심의 y좌표의 크기가 반지름이 되고, 중심의 x좌표의 크기가 반지름이 되고, 중심의 x좌표의 크기랑 중심의 y좌표의 크기가 둘 다 반지름이 된다는 거 왜 몰라? 그걸 그대로 적용시켜달라는 얘기야. 그렇게 적용했을 때 여러분들이 옳게 만들어졌다면 그 축에 접한다는 말 자체로 여러분들은 차지해야 되는 변수의 개수를 최소한 하나는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정 대입해서 연립방정식 풀어주는 거고. 연립방정식 풀어주는 과정도 잘 봐. 선생님이 하는 거랑 여러분들이 직접 하는 건 달라. 응? 전개해서 변기를 뺀 다음에 2차 날린 거 1차로 정리해서 다시 집어 푸는 거 보면서는 누가 못하냐? 여러분들이 혼자 풀고 있을 때 못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따로 노트에다가 필기할 필요 충분히 있는 문제입니다. 정리를 해놓고 다음 질문 받을 준비할게.
쓰기도 좀 하고 있어. 그냥 분필 중심 여기. 흰 분필이 어디 갔어? 정도? 117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자, 그러면 넘어갈까? 118페이지 질문. 질문 많은 거보다 다시 몇 번? 640번 먼저 하고 질문 다시 봐줄게. 640번 보세요. 천천히 생각해보자고. 두 원. 중심 0,0의 반지름 2, 중심 1,1의 반지름 2. 그림도 그리는 게 좋을까? 그려보지 뭐. 중심 0,0의 반지름의 길이 2인 원이 있는 거고, 중심 1,1의 반지름이네. 중심 1,1의 반지름이면 마음 같은 데 예쁘게 그리고 싶은데 잘 그려질지 안 그려질지 모르겠구나. 왜 이렇게 그려지? 하여튼 이렇게 그려졌어. 하나는 중심 원점에 반지름 2, 하나는 중심 1,1에 똑같이 반지름은 2. 원의 방식도 다 기록해 놓죠. 만나는 두 점을 A, B라 하자. 만나는 두 점을 A, B라 하자. A, B의 중점의 좌표를 A, B라 하자. 이거 풀었던 거 아닌가? 아닌가? 이 녀석의 중점의 좌표를 좀 찾아달랍니다. 이것도 도형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각이 좋은 친구들은 그냥 금방 풀 수 있었을 텐데. 물론 고등학교 지식이 있어야 되긴 하지만, 우리 중학교 때 내용을 가볼까? 원이 있어. 지금처럼 두 원의 교점을 연결한 선분을 우리는 공통현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공통현이라고 불러. 쟤를 공통현이라고 부른다고.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복습. 공통현을 확장해서 만들어낸 직선의 방정식은 원끼리 뭐 하면 된다? 원끼리 더하면 된다? 이거 불과 이틀 전에 했던 거를 대답을 못하고 화요일날에 분명히 대답을 엄청 잘했거든. 4반이도 왜 공부 안 하기는 왜 안 가죠? 원끼리 뭐 하면 돼? 빼면 돼. 원끼리 빼면 된다고. 아유, 정말 너무 늘으신다 진짜. 첫 번째 원. 두 번째 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 만드는 방법은 한쪽에다가 K 곱해서 더한 게 0이라고 만들어주면 무조건 두 원의 교점 얘하고 얘를 지나가는 도형이 만들어져. 그때 그 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만들고 싶으면, 얘를 가지고 직선을 만들고 싶으면 이걸 지워지도록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게 K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었을 때로 얘기했죠. K에다 마이너스를 넣는다는 말보다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원끼리 뭐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빼면 되는 거야. 그럼 공통현의 방정식이 나온다고. 보통은 공통현 가지고 뭔가를 푸는 문제인데, 지금 문제는 뭐냐? 아니, 공통현의 방정식을 찾는 게 아니라 이 중점을 찾아달라잖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원의 성질. 공통현과 두 원의 중심을 연결한 직선은 서로
수직이 된다. 다시 말할까? 공통현은 중심을 연결한 직선의 수직 2등분이 된다는 내용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죠. 너무 쉬운 게 지금도 뭐지? 선생님 뭐 어떻게 푼다는 얘기인가? 못 받아들이고 있는 친구도 있겠다. 자, 이거 정리할게.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 이거 해서 이쪽으로 넘길까 그냥? 1, 2니까 넘기면 마이너스 이거 2 되겠네. 그래서 선생님 뭐 할 거냐? 원끼리 뺄 거야. 뺄 거라고. 빼면 2x 더하기 2y 빼면 2x 더하기 2y 빼면 2.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직선이 그게 누군지 알아? 이게 바로 a, b를 연결한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고요. 이게 두 원의 교점을 연결한 선분을 공통현이라고 부르고 그 공통현을 연장해서 만들어낸 직선을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공통현의 방정식은 원끼리 빼면 끝나. 그럼 나온다고. 그리고 문제가 공통현까지 구했는데 갑자기 그 녀석의 중점을 구해달라고 하니까 뭐 해주면 되느냐. 첫 번째 원의 중심이었던 0,0과 두 번째 원의 중심이었던 1,1을 연결한 직선이 공통현을 수직 2등분하게 된다고. 쉽게 말하면 공통현의 방정식과 중심을 연결한 0,0과 1,1을 연결한 직선의 교점을 구해주면 그게 중점의 좌표가 된다는 거죠. 공통현과 중점을 연결한 두 직선의 교점이 공통현의 중점의 좌표가 된다는 거. 아이들을 잘 생각해라.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 공통현부터 무슨 점까지의 점과 시점의 거리를 구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공통현의 길이를 정확하게 가운데로 나눠줄 수 있는 그 점의 좌표가 누구인지 물어보면 점을 찾는 거잖아. 그 점을 뭐로 찾으라고? 교점으로 찾으라고. 뭐의 교점으로 찾으라고? 공통현과 중심을 연결한 직선 사이의 교점으로 찾아주면 된다고요. 이거 y는 x인 거 맞지? 원점 0,0과 중심 1,1을 지나가는 직선이니까 기울기 1일 거고 원점 지나가면 y절편 없을 거고 없는 게 아니라 0일 거고 얘가 되는 게 맞죠? 얘하고 얘 연립해서 풀어주면 되겠네. 연립해주면 x는 등등등등 2분의 1 나오겠네요. 정답 2분의 1, 2분의 1이 된다고 볼 수 있겠다. 거기다가 심지어는 여기 풀었던 것 같은데 뭔가? 기억이 풀었던 기억이 나지? 다시 들어봐. 하필 또 그 원이 이 문제 쉽게 나온 거야. 원의 크기가 다르면 얘들아 원의 크기가 다르면 이 점의 좌표는 원끼리 빼서 얻어낸 공통현의 방정식하고 중심과 중심을 연결해서 만들어낸 직선과의 교점으로 구해주면 되는 건데 원의 크기가 같을 때는 같게 그려줬으면 좋겠다 제발. 지금처럼 두 원의 크기가 같을 때 얘들아 이 중심을 연결한 직선이 공통현만 수직 2등분 해주는 게 아니라 현이 중심을 연결한 선분을 2등분 해주는 거다. 원의 크기가 같으니까 어느 한쪽으로 몰려있지 않을 테니까.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원의 크기가 같아. 그러니 지금처럼 막 공통현 구하는 쇼하지 않아도 사실 정답은 첫 번째 원의 중심이었던 0,0과 두 번째 원의 중심이었던 1,1 0,0과 1,1의 중점이 사실은 정답이 되는 문제였던 거지. 이게 모든 문제에 적용되는 건 아니겠죠. 원의 크기가 같을 때만 그렇다는 얘기인 거고 기본적으로 공통현을 정중앙으로 반으로 나눠줄 수 있는 점의 좌표는 이걸 기억하자. 공통현의 방정식과 중심을 연결한 직선과의 교점이 공통현의 중점의 좌표가 된다는 거.
그것만 기억한다고 하고 있다고 뭐 문제 푸는 게 어렵진 않겠지. 그래, 아까 시작할 때 했던 말은 그 말이야. 이 생각하는 게 물론 되게 낯설겠죠. 그런데 이리저리 막 그림 그려보고 선 그리다 보면 찾을 수 있는 내용 아니었나 싶어. 선생님 생각은. 고민을 조금만 더 했었으면 정답 맞춰놓은 친구들 많았을 텐데. 자, 그 다음 또 질문. 642번 가볼게. 자, 문제 천천히 읽어보자. 두 원의 교점과 두 점을 지나는 원의 중심의 좌표를 B, C라고 할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하여라. 자, 문제 우리나라 말이니까 이해는 해야지. 그리고 지난 목요일, 화요일에 배웠던 거, 뭐 이틀밖에 안 됐는데 대답도 못했네. 자, 문제 끊어서 한다. 첫 번째가 뭐였는지 알아? 정체 모를 원과 정체를 알고 있는 원의 교점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거하고 이거 지나간대. 그리고 문제가 또 뭐가 나왔냐면, 쟤네들하고 0,1과 1,1을 지나가야 돼. 선생님 0,1, 1,1 먼저 할 생각 없어. 뭐 할 거냐? 이거 지나가는 도형 만드는 방법. 지난 시간 1시간 내내 그것만 배우고 있었다. 어떻게 해주면 돼? 두 원끼리 뭐 해주면 되지? 두 원끼리 뭐 해주면 된다고? K 붙여서 더해주면 돼. 두 원끼리 K 붙여서 한근식 형태로 더해주면 이 점 무조건 지나가는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도형이 만들어진다니까. 그걸 외우자니까. 얘랑 이걸 더하자고요. 아무 쪽에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쪽이 있으면 거기다가 K 곱해서 그럼 문제 다시 봐. 칠판 보지 말고 여러분 교재를 봐. 문제 뭐라 적혀 있었냐면 그렇게 주어진 두 원의 교점을 지나고 선생님 거기까지 해결한 거죠. 교점을 지나는 도형 만들어 놓은 거라고. 이 점 무조건 지나가는 도형 지금처럼 만들어 놓은 거야. 무조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 수업 잘 떠올려봐. 여기 P, Q, 여기 M, N이라 말했잖아. P, Q 나오면 성립하고 P, Q 나오면 성립해. 그럼 이것도 P, Q 나오면 성립할 거고 P, Q 나오면 성립할 거니까 성립한다는 건 둘 다 0 나올 거니까 이것도 0이 나오는 게 맞고 M, N을 넣어도 둘 다 0이 나올 테니까 0 나오는 게 맞고 결국 이렇게 만들어진 도형도 P, Q와 M, N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도형이 된다. 교점 찾는 작업 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냥 이렇게 끝나.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렇게 두 점을 지나가는 도형이 0,1이랑 1,1도 지나간다. 선생님 마음대로 그냥 대충 그린다. 지금 선생님은 뭐 해놨냐면 이 점하고 이 점을 지나가는 원을 만들어 놨는데 그 원 위에 0,1이랑 1,1도 있더라는 거지. 그럼 이거 이 두 점 지나가게 만들어진 거. 그런데 얘가 누구를 지나가야 되는 거? 얘랑 얘를 지나가야 되는 거. 지나가기 전에 대입해주면 되는 거죠. 그 대입해. 먼저 0,1 넣어볼게. 0,1, 0,1 넣으면 1, 0 넣으면 0, 1 넣으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8 플러스 kl 0 넣으면 0, 1 넣으면 1, 0 넣으면 0, 1밖에 안 남겠네. 그래서 a와 k로 만들어진 1차 방정식 하나. 두 번째 1,1 대입하면 1 집어넣으면 2,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a,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a
1 집어넣으면 8 더하기 K에 1 집어넣으면 1, 1, 1 네? 1, 1, 1 다 사라지네. 이거 없어지네 그냥 0 돼서. 그래서 이거 먼저 풀면 되겠다. A는 2 5A가 10이니까 A는 2 A가 2이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3 K가 마이너스 3 찾고 싶었던 건 뭐였냐면 그렇게 만들어진 원의 중심의 좌표를 물어본 것도 더럽게 많네. B, C를 할 때 C를 할 때 찾아놓은 A에다가 그 원, 이 지금 찾아놓은 원의 중심의 좌표, X표, Y좌표 더해서 표현해달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하기 싫다 솔직히. 일단 끝까지 풀자. 지금 이 첫 번째 식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도록 만들어진 도형. 두 번째 식은 뭐하고 있었던 거냐면 그 도형이 0,1과 1,1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조건으로 만들어진 연립방정식. 풀어낸 정답은 이렇게. 그거 마지막.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a가 2니까 마이너스 4x. a가 2니까 마이너스 6y. 플러스 8에다가 k는 마이너스 3이었던 이거 마이너스 3이라 적은 거지 선생님. k는 마이너스 3 맞죠? 마이너스 3에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2x는 0. 이게 두 원의 교점뿐 아니라 0,1과 1,1을 지나가는 원이 된다. 정리만 잘하면 돼. 정리하자. 중심도 찾으러 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y제곱 플러스 6x에 마이너스 x니까 플러스 2x 마이너스 6y는 그대로 남아있는 상수는 이거밖에 없는 거니까 8도 그대로 양면 마이너스 2로 나누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어차피 뭐 찾는 게 원의 중심이었으니까 요거 정리하면 x-2분의 1의 제곱 요거 정리하면 y 플러스 2분의 3의 제곱이 될 거고 어차피 찾는 거 반지를 많으니까 계산하지 말자. 시간 조금이라도 아끼게. 그래서 a는 2 중심의 x좌표인 b는 2분의 1 중심의 y좌표였던 c는 마이너스 2분의 3 a 더하기 b 더하기 c으로 갔던 거니까 2개 더하기 마이너스 1 거기에 얘까지 더하면 1이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였겠죠. 정답이 1번이었나 봐. 물어본 게 너무 지저분한 게 많아서 지금 조금 힘들게 느껴질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처음에 풀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이거 하나야. 이거 하나.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도형은 두 원을 황금식의 형태로 더해서 표현을 해라. 그럼 교점 지나간다. 교점 지나간다.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라고? 그렇게 만들어진 황금식의 K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 결국 원끼리 빼는 의미는 이 점과 이 점을 동시에 지나가는 현을 구하는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고 K에 마이너스 1이 아닌 다른 수가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런 원 어떨 때는 뭐 이렇게 생긴 원 또 어떨 때는 이렇게 생긴 원 두 점을 지나가는 무수히 많은 종류의 원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었지. 그 중에 얘네들까지 지나갈 수 있는 원이 K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었을 때라고 말을 하고 있었던 거고. 아이고, 선생님이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공통연에 관련된 문제는 진짜 그냥 나쁜 말로 개나 소나 잘해. 공부 완전히 포기한 학생들이 아니라 원끼리 빼는 건 잘해. 그런데 이렇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또 다른 원을 구하는 문제에 대한 해석을 못한다고. 그래서 좀 집중해서 보라고 했었잖아요. 선생님 말이 쉽지 뭐. 보고 또 봤는데 잘 안 되니까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였겠지만 적어도 황금식의 표현을 이용해서 두 원의 교점을 동시에 지나가는 도형 만드는 방법이 있다는 걸 잊지는 말자. 잊지는 마 제발.
그리고 마지막 이 문제 정리할 때 왜 이렇게 두 점을 줬느냐? 원래 원을 결정할 때는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을 확실하게 결정하고 싶으면 점 하나만 더 주면 되거든. 그럼 원이 결정이 돼. 그런데 굳이 두 점을 준 이유가 문제가 원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단 말이지. 이미 원 자체에 A라는 문자가 하나 숨어 있었어. 그러니까 그것까지 주키려고 하다 보니까 지나가야 되는 점이 두 개로 늘어난 것 뿐인 거죠. 푸는 방법은 맨날 똑같은 건데. (642번) 필기해 놓고 공부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637번의 1번 다시 한번 봐. 선생님이 637번의 1번이랑 지금 여러분들한테 풀어준 642번 문제랑 전혀 다르게 풀고 있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풀고 있었어. 자, 또 질문. 118페이지 질문 더. 그럼 일단 질문 해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긴 것들 많으니까 노트 항상 챙겨달 수 있도록 하고. 평소도 아니고 우리 시험 기간인데 더 많이 알아오지는 못해도 지난 시간에 배웠던 수준은 그대로 유지해서 와야지 얘들아. 어쩜 이렇게 공부들을 미련하게 할까? 미련하게 진짜. 자, 119페이지 질문. 647번 한번 또 넘어가볼까? 원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원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는 얘기네. (647번) 선생님 또 막 그림을 한번 해볼까? 예쁘게 그리지도 않고 대충 그려볼게. 647번 x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이 2로 표현되어 있는 원이 있습니다. 그 원이 주어진 직선이랑 한 점에서 만났는데, 주어진 직선 또 대충 그리지 뭐. 이렇게 그려져. 대충 이렇게 그리자. 이 직선의 이름은 뭐냐? 루트 3x 마이너스 y 플러스 k는 0이랑 지금처럼 한 점에서 만난대. 그럼 한 점에서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중심부터 내가 찾고자 하는 또는 문제가 알려준 직선까지의 거리가 뭐가? d가 지금처럼 한 점에서 만나는 조건이 되려면 반지름이랑 같아야 한다는 걸로 푸는 거잖아. d하고 어리 같다는 얘기로 푸는 거예요. 그럼 d부터 찾자. d는 직선부터 원의 중심이었던 0,3까지의 거리 루트 대답해주세요. 몇 분의? 루트 몇 분의? 제곱 더하기 제곱 아니야? 루트 몇 분의? 4분의 절대값 몇 더하기? 0 더하기 몇 더하기? 마이너스 3 더하기 몇? 이게 뭐라고 하면 한 점이라고? 반지름의 길이. 반지름의 길이 얼마인데? 루트 2랑 같으면 한 점이야. 그래서 절대값
k 마이너스 3의 크기가 루트 4를 2가 넘기면 2 루트 2. 그 말은 k가 한 번 더 적었다 진짜. 이거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k가 3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일 때 주어진 원과 직선은 한 점에서 만나게 된다. 그런데 637번이 원하는 게 그렇게 찾아낸 k 값들끼리 더해달래. 3 플러스 2 루트 2하고 3 마이너스 2 루트 2 더해달래. 그리고 이거 나가면 정답은 6밖에 안 나게 되는 거겠죠. 자, 지금도 한번 또 떠올려보자. 원과 직선이 만나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어.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만나지 않는 경우. 그 모든 것들은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하고 반지름의 길이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두 점인지 한 점인지 만나지 않는 건지가 결정된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세요. 선생님이 이거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풀지 않을 테니까 그 말은 그 방법만 쓸 줄 알면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낼 수 있다는 얘기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연습을 하시라고요. 자, 또 질문 649 가보자. 또 해볼게. 어떤 직선이 어떤 원과 만나야 된대. 자, 우리나라 말이야. 만난다는 게 무슨 말이네? 한 점이든 만난다는 게 무슨 뜻이야? 원과 직선이 만나는 관계,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가 몇 가지가 있다고? 세 가지. 서로 다른 두 점, 한 점, 만나지 않는 거. 그럼 지금 와서 말하는 만난다는 건 뭘 말하는 건데? 교점이 있다는 거. 한 점이든 두 점이든 만나야 된다는 얘기잖아. 한 점이든 두 점이든 교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얘들아, 지금 문제가 말하는 건 이걸 찾아달라는 얘기야. 지금 649번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원과 직선의 관계가 이거 아니면 이거라도 되게 해달라는 뜻인 거라고. 그러니까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d가 반지름의 길이보다 짧게 되던가,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d가 반지름의 길이랑 같으면 된다. 지금 문제는 이걸 풀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만나야 된다며.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보다 짧아서 두 점에서 만나던가, 반지름의 길이랑 같아서 한 점에서 접하던가. 말했지. 위치관계 나오면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나오면 무조건 이것만 가지고 하는 거라니까. 이것만 가지고 하는 거야. 선생님이 장담할게. 약속할게. 문제 난이도가 조금 더 어렵게 나서 다른 방법으로 푸는 방법이 있는 거 아니라는 거 말한다고. 약속한다고. D하고 R만 가지고 문제 푸는 거 맞다고요. 2차 방정식 판별식 이런 거 안 할 거야. 그냥 D하고 R 가지고 문제 풀 거라고. 선생님은 계속 모든 문제들을. 먼저 문제 풀어보자. 3x 더하기 4y 더하기 n은 0이라는 직선이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4와 만난다 서로 다른 두 점이던가 아니면 한 점에서 접하는 거던가. 서로 다른 두 점은 d가 r보다 짧다는 거고, 한 점 접한다는 건 d가 r보다 같다는 내용인 거고, 그래서 d가 r보다 작거나 같다는 내용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고. 자, 부등식 만들어 볼게요. d 정관시는 사이 거리 루트 얼마분의? 대답해줘. 루트 얼마분의? 9 더하기 16이니까 루트 25분의 절대값 원의 중심 얼마니까? 0,0이니까 이 D 구할 때 직선부터 원의 중심까지 거리 구하는 거잖아. 얘부터 0,0까지 거리 구하는 거니까 몇 더하기? 0 더하기 몇 더하기? 0 더하기 뭐? n만 담게 되는 거겠죠. 이게 지금 이거 구한 거야. 이게
짧거나 같으면 돼. 누구보다? 반지름이었던 2보다. 그래서 절대값 A는 누구보다? 10보다. 중간고사 공부 대충 치고도 이거 못 풀겠네. 절대값의 크기가 10보다 작으려면 내가 찾는 수가 10하고 마이너스 10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바깥으로 넘어가면 절대값은 10보다 커질 거잖아. 그래서 이게 문제가 원하는 정답이 됐던 거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개수 찾는 문제지. 개수 찾는 거 기억하냐? 끝수에서 처음수를 뺀 다음 개수는 항상 1 더해주면 정답으로 인정이 된다. 계산이 정확하게 된다는 얘기였지? 마이너스 10부터 10까지 손가락 계산해도 되고, 어쨌든 그 안에 들어있는 정수의 개수는 21개가 맞습니다. 정답 4번이었겠네. 혹시 선생님 저는 이거 배웠던 기억도 안 나고 나중에 혼자 풀 때 못 풀 것 같은데요? 그럼 이렇게 풀어. 양변 제곱해서. 그럼 2차 부등식이네. n축 아래로 볼로 0으로 만들어주는 절편 두 개는 플러스 마이너스 10. 찾는 건 0보다 같은 쪽이니까 이거 포함한 아래쪽. 그래서 정답 N은 마이너스 10부터 10까지. 그렇게 푸는 것 자체가 좋은 풀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절대값 기호를 데리고 있는 부등식의 간단한 표현 방법이 기억이 안 난다거나 모르겠다면 2차 부등식이라도 풀어야 되겠죠? 여기까지 필기 해볼 수 있도록 해. 오늘도 집에 가서 한번 해봐. 문제 읽고 문제부터 일단 받아들일 준비를 해. 문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편하게 받아들이라고. 그리고 난 뒤에 써봐. 중심부터 직선까지 거리. 그냥 뭐가 됐든 간에 D하고 R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해보라고요. 그렇게 풀리는 문제들이 원에서는 거의 대부분이니까. 그리고 한 번 더 말할게요. 한 번 더. 이 원의 이름을 O, 이 원의 이름을 O 프라임이라고 했을 때, (1번) 구하는 방법 뭐냐? O 마이너스 O 프라임이 0이라고 말해주면 됩니다. 원끼리 빼란 뜻이에요. 이 점을 지나가는 원을 만들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5 더하기 5 프라임이 0인 걸로 해주면 되고, 한쪽에 K 곱한 것만. 제발 좀 기억합시다. 하자고요. 이것만 기억하지 말고. 아까 원끼리 빼는 것도 한 번에 대답이 안 나왔던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이건 분명히 여러분들이 나중에 잘하게 될 거야. 이걸 못해. 새로운 원 찾는 문제. 자, 한 문제만 더 하실까요? 끝났네. 혹시 650번 질문 있는 사람 있나? 이거 풀었던 거지, 이거 선생님이랑. 좋아. 그럼 여기까지만 일단 질문 받고 잠깐 쉬었다가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과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계속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뭐야, 컴퓨터 게임이잖아. 피파. 자, 지난 시간 끄트머리 때 잠깐 얘기를 했었지. 우리 접선 구하는 내용 할 건데,
가지 유형이 있어. 일단 접선이라는 건 이름을 접선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접선도 직선이니까 우리가 문제가 원하고 있는 접선을 찾는다는 건 결국 어떤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다는 얘기인데, 직선을 찾는다는 얘기인데, 직선을 찾아내려면 기본적으로 그 찾고자 하는 직선의 기울기와 지나는 점, 보통 직선은 이렇게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결국 접선을 찾아달라는 말은 그 접선에 필요한 기울기와 지나가는 점이 누구인지를 찾아달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때 첫 번째, 원의 접선을 찾는데 기울기를 지정해 놓은 접선을 찾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려줬다는 얘기야. 칠판, 이거 알려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나 이것만 찾으면 돼. 그래서 처음에 식 자체를 이렇게 적겠죠? 문제에서 알려준 거 써먹어야지. 그럼 내가 찾는 직선이 지나가야 되는 점만 찾으면 되는 건데, 그 점을 y절편 k라고 놔주면 되지 않을까요? 기울기는 m인데 y절편이 k인 직선을 찾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볼게. 이렇게 생긴 원에 기울기가 요 정도 되는 직선의 접선을 찾는 건데, 그럼 기울기가 이 정도가 되는 직선은 개 많아.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겠지. 뭐 셀 수 없이 많을 텐데, 그 중에 접선이라 부를 수 있는 녀석은 바로 요 녀석과 요 녀석이라는 얘기겠죠? 이게 누구인지를 찾는 거야. 그럼 지금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냐? 모두 다 기울기가 m이라는 거. 여기까지는 공통. 차이점을 딱 하나 줘. 내가 찾고자 하는 정답의 y절편은 요 녀석일 때와 요 녀석일 때만 이런 애들은 전부 오답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이것만 찾아내면 되는 거네. 다시 한번 집중해 줄까? 접선 찾는 거야. 접선 찾으려면 두 가지만 정확하게 찾아내면 됩니다. 두 가지만 찾아내면 돼. 그런데 우리가 둘 다 찾을 필요도 없어. 문제에서 하나씩은 알려줘. 그 중에 첫 번째, 기울기를 알려줬을 때는 지나가는 점만 찾으면 되는데, 그 지나가는 점이 y절편 k로 표현되면 되는 거잖아. 응? 수많은 기울기가 m인 직선들 중에 y절편이 누가 돼야 접선이 되는지만 찾아내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k만 찾으면 끝나는데, 그 k를 찾는 방법이 뭐냐? 주어진 원의 중심부터 내가 찾고자 하는 저 직선이 얘하고 얘를 말하는 거지.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또 나오네? 또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주어진 원의 반지름이랑 같다는 형태로 만들어진 이 방정식을 풀면 K값이 나오게 됩니다. 왜? 이렇게 방정식 만들잖아. 그 방정식이 아마 K에 대한 방정식이었을 거야, 얘들아. 나머지는 다 알고 있는 숫자들일걸? 변수라고 해봤자 K밖에 없단 말이야. 그걸 풀어내라고. 풀게 되면 K에 누구를 넣고 누구를 넣어야 접선이 되는지를 찾아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냥 바로 한번 시작해보자. 120페이지 651번에 2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 651번에 2번.
직선을 찾는 과정은 기울기와 지나가는 점을 찾는 과정이다. 그 두 가지를 다 찾으러 가면 문제가 잘못 나온 거야. 문제도 뭘 하나는 정보를 줘야 뭐 구하든가 말든가. 아무것도 안 주고 직선을 어떻게 구해야 돼? 그 중에 첫 번째 배우고 있는 유형이 기울기를 알고 있는 상황일 때. 같이 가자. 같이 가보자.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10인 원이 있습니다. 대충 그리자. 거기에 기울기가 3인 접선 좀 찾아달래. 그럼 기울기가 3인 접선은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지 않겠냐고. 이쪽으로 또 하나 더 있겠죠? 이게 우리가 찾는 문제, 지금 이 문제가 원하는 정답이 되는 걸 텐데 알려줬으니까 여기까지는 뭐만 찾으면 되느냐? 도대체 y 절편이 어느 점을 지나가야 접선이 되는지를 찾아주면 된다는 거지. 기울기가 3인 지선은 세상에 졸라 많을 테니까, 엄청나게 많을 테니까 그 중에 정답이 되는 지선이 되려면 이게 누가 돼야 되느냐? 양식에 얘를 찾는 과정은 무조건 뭐가 찾는다?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랑 같다는 내용으로 풀게 돼. 왜? 얘들아 이거 좀 봐봐. 내가 찾는 정답, 이 정답들이 우리가 찾지 말아야 되는 오답과의 결정적인 차이가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달라서 접선이 아닌 거야.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보다 더 길어서 접선이 아닌 거라고. 우리가 찾는 접선은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이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랑 완벽하게 같아야 접선이 되는 거거든. 이것만 가지고 푸는 거야. 그럼 d 쓰려면 일반이 필요하니까 일반 정리해 놓자고 3x-y 플러스 k는 0과 3x-y 플러스 k는 0과 이 원의 중심이었던 0,0까지의 거리 d가 루트 10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0, 0, k니까 절대가 k 말하는 거죠. 이게 반지름의 길이였던 루트 10이랑 같으면 된다. D하고 R이 같으면 된다는 얘기였던 거지. 그래서 K가 얼마냐? 플러스 마이너스 10. 절대값 K가 10이니까 K는 플러스 마이너스 10.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었던 문제의 정답 첫 번째 Y는 3x 더하기 10인 직선이던가 아니면 Y는 3x 마이너스 10인 직선이던가. 항상 정답은 이렇게 두 가지씩 나와. 기울기가 나온 직선은 위쪽이랑 아래쪽에 항상 접선이 두 개씩 존재할 거기 때문에 정답도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거. 그리고 표현하는 방법들 좀 볼까 얘들아? 이렇게 한 번에 표현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굳이 정답 두 개를 따로따로 표현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또는 이렇게 적어도 나쁜 표현 아니야. 좋은 표현이야. 다만 절편이 플러스 마이너스 형태로 묶여서 표현될 수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저렇게 한 방에 표현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다시 집중. 그럼 이번에는 자, 들어봐. 한 방에 설명할 거야. 지나가는 점을 알 때의 접선을 찾는 방법. 자, 문제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칠판 바이지 이제는 어떤 원 주고 그 원 위에 있는 어떤 한 점에서의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누구냐고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아까는 기울기 줬지만 지금은 요거를 알려줬어. 지나가는 점을 교재는 x1, y1으로 표현하는데 선생님은 다른 문제로 갈게. 이거 p, q로 갈게. 그럼 아까 말했듯이 직선을 완성하려면 기울기하고 지나가는 점이 있으면 되거든. 기울기를 알려줬으면 지나가야 되는 점이 누구인지만 찾으면 되는 거고, 지나가는 점을 알려줬다면, 간다. 지나가는 점을 알려줬다면
지난주 P, Q인 거 직선에서 너무나도 강조했던 내용, 이게 P, Q를 지나가는 직선의 표현 방법이야. 그럼 이제 우리는 뭐만 찾으면 되느냐? 기울기 알려졌으면 지나가는 점 찾아야 되는 것처럼 지나가는 점 알려졌으면 기울기만 찾으면 되는 문제. 맞아요? 이것만 찾으면 끝나. 다시 기울기 공개한 접선은 절편 찾으러 가면 돼. 지나가는 점 공개한 직선은 기울기 찾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기울기 뭐로 찾는 줄 알아? 다르잖아. 이걸로 찾습니다. 항상 내가 찾아야 되는 직선의 무언가는 이거 찾을 때 이걸로 가면 돼. 여러분들 이거 풀 때는 이게 K에 대한 방정식 나오는 거 봐봐. K에 대한 방정식 나오는 거 맞죠? K에 대한 방정식 나오는 거 맞지? 조금 이따 여러분들 이거 풀어봐봐. 이거 계산한 식에 이 방정식에 들어가 있는 문자가 m일 거야. 그럼 m에 대한 방정식 풀면 m값 뭐 나오겠죠? 그 m값 찾아서 여기다가 넣은 다음 예쁘게 정리만 해주면 이 접선의 정체가 공개가 된다는 뜻이야. 또는 원 위의 점을 알려줄 수도 있지만 원 밖의 점을 지나가는 접선거라는 문제도 나올 수 있어. 그럼 또 하면 돼. 원 위의 점이 P, Q건 원 밖의 점이 P, Q건 아니 뭐가 됐든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지 뭘 이렇게. 이거랑 원 위의 점이냐 원 밖의 점이냐만 다른 거지. 공통점 뭐야? 내가 찾아야 되는 직선이 결국에는 P, Q를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이 점 지나가는 거 알려줬으면 그걸 그대로 적용시키라고. 기울기만 m으로 잡아주고. 다만 이렇게 주어진 녀석과 이렇게 주어진 녀석의 차이는 뭐냐? 원 위의 점을 알려줬을 때 이 접선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접선이 한 개밖에 안 나옵니다. m값이 한 개밖에 안 나와. 접선이 한 개밖에 없거든. 그런데 똑같은 점을 지나가는 접선을 구할 때도 그 점이 원 밖의 점이면 항상 접선은 두 가지로 나온다는 사실. 똑같이 풀 거지만 이때 나오는 m값은 두 개가 나오게 될 거라는 걸 예상할 수는 있다는 거죠. 정답의 개수의 차이지 푸는 방법이 다른 건 절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651번에 한 번 더 4번 문제 시작해봐. 651번에 4번. 정확하게 인지를 하자고. 접선을 찾으라는 건 직선을 찾아달라는 얘기인데 직선을 찾으려면 기울기나 지나가는 점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 문제가 접선을 원한다면 기울기하고 지나가는 점을 찾으면 되는 건데 그 두 가지를 다 찾으려고 할 수 없어. 그럼 못 찾아. 한 가지는 준다고. 기울기를 주던 지나가는 점을 주던. 지금은 지나가는 점이 공개가 됐을 때의 접선을 구하는 문제를 풀고 있는 중인 거고, 풀이는 계속 똑같이 할 겁니다. 처음 직선 설정만 좀 다를 뿐이지. 자, 칠판 수식을 다시 하자. 이 원 위에 마이너스 2,4가 있대요. 혹시 우리가 한번 대입해볼까? x에 마이너스 2, y에 4 넣으면 4 더하기 16이니까 20 넣은 거 맞아. 분명히 마이너스 2,4는 원 위의 점이 맞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4 대충 어느 정도 위치인지 예상되잖아. 대충 찍더라도 좀 예쁘게. 마이너스 2,4로 가면 이쯤에 있지 않았어?
뭐 마이너스 있거나 이런 데다 찍지 말라고 엉뚱한 데다가 기왕에 그림을 그릴 거면 예상되는 쪽에다 정답을 표현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정답도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 있는 모양으로 그려지길 바란다면 성의 있게 표현을 해야겠지. 지금 문제는 이 점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의 방정식이 누구냐를 묻는 문제. 그럼 직선이라는 건 항상 두 가지. 기울기가 누구냐, 지나가는 점이 누구냐. 알고 있는 건 지나가는 점. 기울기는 모르지만 이거 알고 있으니까 망설이지 말자. 마이너스 2,4를 지나가는 직선을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우물쭈물 대지 말자. 기울기만 찾으면 된다. 내가 찾는 직선 분명히 저렇게 생겼을 거거든. 그런데 이것도 봐. 마이너스 2,4를 지난 직선이 얼마나 많은데 얘들아. 내가 찾고 싶은 정답도 있지만 절대 찾지 말아야 되는 오답들도 많아. 이런 거 다 없고 이런 거 이런 거 다 오답이야. 이런 거 다 전부 다 오답이라고. 얘만 정답이야. 그럼 그렇게 오답이 되는 잘못된 기울기 말고 정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기울기가 누구인지만 찾으면 되는 건데, 그걸 찾는 방법은 아까 기울기를 공개했을 때의 접선처럼 전혀 다르지 않다. 무조건 이걸로 찾는다. 접선이니까 접선이면 원과 만나는 점이 하나잖아. 원과 만나는 점이 하나라는 건 뭔 말이야? 내가 찾는 직선부터 중심까지의 거리 D가 반지름의 길이랑 같을 때만 된다는 거지. 그럼 또 D 찾으려면 이거 일반형으로 준비해놔야겠다. 칠판번 같이 하자. 일반형으로 정리하면 mx y까지 넘기면 마이너스 y에 플러스 2m에다가 4는 0이 될 테고, 얘부터 원의 중심이었던 0,0까지 선생님 지금 여러분들하고 이거 구할 거거든? 이거 구할 거야. 이거 D라는 이름으로 구할 거라고. 그럼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절대값 M 곱하기 0 마이너스 1 곱하기 0 더하기 상수함 2M 더하기 4. 멀뚱멀뚱 쳐다만 보지 마. 지금 선생님은 찾고자 하는 직선부터 중심까지의 거리 구했습니다. 거리 구했어. 그 거리가 주어진 원의 반지름의 길이랑 같으면 된다. 루트 20이랑 같으면 된다. 반지름의 길이랑 같으면 그게 바로 접선이다. 봐. 아까는 그렇게 했더니 K에 대한 방정식 나와 K값 찾았지? 지금 봐. M에 대한 방정식 나오잖아요. 그럼 얘들아 계산 준비하자. 절대값 2M 플러스 4는 2 루트 5 곱하기 루트 M제곱 플러스 1. 선생님 좀만 쉽게 해도 되지? 어차피 양변에 2의 배수 다 들어있으니까 하나씩 날리기. 그리고 양변 제곱하겠습니다. 제곱하면 M 플러스 2의 제곱이니까 이거 맞지? 칠판 안 보사람 보니. 그리고 이거 제곱하면 5의 이거니까 5M 제곱 플러스 5가 되겠네요. 우변으로 다 넘기면 4M 제곱 마이너스 4M 더하기 1은 0. 4M 제곱 마이너스 4M 더하기 1은 0. 인수분해하면 2M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 그래서 아까 말했지? 정답 하나밖에 안 나올 거라고. M값 2분의 1. 그리고 최종 정답. 이 문제가 원하는 정답은 Y는 마이너스 2,4를 지나면서 기울기는 2분의 1일 때 접선이 된다. 이 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 유일하게 접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직선이 바로 기울기가 누구인 거냐? 2분의 1인 걸 말한다고 얘기했던 거지. 그래서 생각보다 간단해. 직선을 찾을 때 기울기를 알고 있으면 절편 찾으면 되고 지나가는 점 알고 있으면 기울기 찾으면 되는 건데, 항상 내가 찾아야 되는 그 한 가지를 뭐로 찾으면 되느냐?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D와 반지름의 길이가 같다는 내용으로 풀어주면 된다는 뜻이야. 그걸 우리는 먼저 연습을 한다. 이 문제 엄청 쉽게 풀 수 있어.
지금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이 방법 고집하고 있지. 왜? 이 방법이 너무 중요하거든. 이 방법 너무 중요해. 툭하면 저거 쓴단 말이야. 툭하면 이거 써. 툭하면 원의 중심이랑 직선까지 거리 쓴단 말이야. 툭하면 반지름의 길이랑 막 비교하는 문제 많이 풀 거야. 그러니까 문제 풀 때마다 계속 연습하자고. 다만 이 문제 얼마나 쉽게 풀리는지 봐봐. 우리 이거 찾는 거였거든? 어디? 중심 원점에. 그리고 저 점이 마이너스 2,4라고 그랬죠. 이거 찾는 거 너무 쉬워. 들어가. y는 먼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4 지나가게 해주고, 아까랑 똑같아. 기울기만 찾으면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풀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찾아야 되는 이 접선의 기울기는 접점부터 원의 중심을 연결한 선분과 수직. 그런데 이 선분의 기울기는 0 마이너스 2분의 0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기울기 마이너스 2거든. 이 선분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얘들아, 수직관계에 있는 이 접선의 기울기는 뭐가 돼야 되죠? 이 녀석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면 접선의 기울기 뭐가 돼야 돼? 2분의 1이 돼야 되는 걸 이렇게 막 D하고 R 가지고 비교를 하지 않아도 사실은 정답을 찾을 수가 있었어. 다만 우리는 나중에 시험 볼 때는 선생님이 계속 이런 방법으로 유도를 해주겠지. 시간적인 문제도 있을 테니까.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시간 여유 있을 때 D하고 R 가지고 문제를 엄청나게 많이 이용해서 활용해서 풀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어요. D하고 R만 잘해도 이 원단원에서 D 구하는 과정이랑 반지름 비교하는 것만 잘해도 어디 가서 원 더럽게 못한다는 얘기 안 들어. 물론 그것만 잘하는 데서 원 잘한다는 얘기도 못 듣겠지만 못한다는 얘기도 안 듣습니다. 그만큼 사용 빈도가 너무 많으니까 그냥 문제 풀 때마다 그런 것들을 떠올려보는 연습들을 하려고. 지금도 마찬가지. 접선 구할 때도 마찬가지. 이렇게 쉽게 구하는 풀이가 있을지언정 D와 R 사이의 관계를 위해서 문제를 풀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여유 있을 때 해놓자는 거예요. 여유 있을 때. 나중에 못해. 생각도 못한다고. 자, 같은 말로 한 번만 더 정리할까? 접선 찾는 문제는 끝이야. 뭐? 기울기 줄 테니까 접선 찾아봐. 지나가는 점 알려줄 테니까 접선 찾아봐. 기울기 줬으니까 y절편 찾아서 접선 완성시켜. 지나가는 점 알려줬으니까 기울기 찾아서 완성시켜. 그렇게 찾으라는 걸 하나씩 여러분들한테 원할 텐데 그 찾는 것들을 다 이것만 가지고 풀어주면 된다는 거 선생님이 말을 한 거죠. 다른 풀이들도 있어. 이런 풀이들도 있고, 심지어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은 안 하겠지만 기울기 알고 있을 때 접선을 구하는 공식도 있고요. 접점을 알고 있을 때 이 접선을 구하는 공식도 있어. 그냥 숫자만 딱딱딱딱 집어넣으면 바로바로 점점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게 아니다. 원의 전반적인 문제풀이를 할 때 사용되는 D와 R 가지고 D와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랑 R 반지름의 길이를 가지고 뭔가를 비교하는 그런 연습들부터 잘 해놓자는 얘기였던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응용이 되는지 한번 보자고. 응용이 되는지. 그 응용산자에서도 상문제 풀면 또 안 될 거 아니야. 659번 한번 해볼까 얘들아? 659번 한번 해볼까? 편하게 받아들이자. 접선 구하는 거야. 접선 구하는 겁니다. 원과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의 방정식 찾는 문제야. 그 문제는 항상 한 개씩은 알려줘. 기울기가 됐든 지나가는 점이 됐든 알려줘. 그럼 그 알려준 걸 바탕으로 나머지 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 더 찾으면 돼. 너희들이 한 가지만 더 찾아내면 된다고. 직선이라는 게 결국 기울기하고 지나가는 점으로 표현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한 가지를 D하고 R 가지고 간단한 내용으로 풀어주면 된다고. 찾는 게 기울기든 찾는 게 지나가는 점이든 뭐가 됐던 간에 D와 R의 크기가 같다는 내용으로 그게 접선의 자격이 되는 거니까. 다만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주문한 문제는 문제가 원하는 점이, 알려준 점이 접점이 아니었습니다. 방금 선생님이랑 공부했던 건 접점이지만 지금 이 문제는 접점이 아니야. 그런데 다르지 않아. 점 알려줬잖아. 접점이건 접점이 아니건 알려줬어. 그럼 그 점 가지고 직선을 완성시키면 되는 거야. 접선의 개수에 대한 차이만 있다고 얘기했었지. 자, 계산이 끝까지 안 됐어도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에 대한 상당한 진행이 됐을 거라 믿는다. 문제가 원하는 게 이거거든, 지금. 이렇게 생긴 원이 있는데 마이너스 6,0 여러분들 그림 못 그리는 거 아니지? 설마 마이너스 6,0 여기다 찍은 사람이 있을까? 그런 사람 제발 없기를. 원의 반지름이 3밖에 안 되니까 마이너스 6,0은 중심부터 왼쪽 반지름의 길이보다 2배만큼 더 가는 위치에 있어. 그럼 문제 또 뭐래? 우리나라 말로 잘 설명해주고 있지? 그 점 마이너스 6,0에서 이 원에다 접선 그릴 거래. 혹시 접선 못 그릴 만한 사람이 있을까? 이거 못 그리는 사람이 있을까 걱정이네. 너무나도 쉬운 표현이었는데 마이너스 6,0에서 그어낸 접선이 원과 한 개의 점에서 만나도록 그려달라는 거 아닌가? 이거 찾으면 돼. 이런 애들이 누구인지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이런 애들이. 그럼 아까처럼 알려준 점이 접점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아니 이거 이용해야 되는 거야. 내가 알고 있는 유일한 정보가 이거밖에 없는데 뭐. 마이너스 6,0 지나가게. 이렇게. 기울기만 찾으면 되는 거였겠지. 기울기만 찾으면 돼. 마이너스 6,0을 지나가는 건 문제가 알려준 거니까 그 점을 지나가는 더럽게 많은 종류의 직선들 중에 얼마나 마이너스 6,0을 지나가는 직선이 많겠냐 얘들아. 그 중에 이런 거 정답 아니야. 이런 거 정답 아니라고. 왜 아닌 줄 알아? 중심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지 않아서. 이거 왜 정답 아니야? 중심부터 이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랑 같지 않아서야. 얘는 왜 정답이야? 얘는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랑 같아서야. 그거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라고. 이거 가지고. 그럼 또 준비할게. 일반형 mx는 마이너스 y 플러스 6m은 0과 원의 중심이었던 0,0까지 거리로 먼저 d를 찾게 되면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절대값 0, 0, 6m은 반지름의 길이였던 3과 같아야 한다. 그래서 약분 미리 한다. 6이랑 3 미리 약분하면 이거 우변으로 넘긴 다음에 제곱까지 하게 되면 4m 제곱은 넘긴 다음에 제곱하면 그냥 m제곱 플러스 1. 3m 제곱은 1. 3m 제곱이니까 m제곱은 3분의 1. 그래서 m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유리화까지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 아, 그 말이구나. 그 말이구나. 이 직선 마이너스 6,0 지나가는 직선인데 이렇게 만들어진 접선의 기울기는 3분의 루트 3일 때고 이렇게 나가는 접선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6,0을 지나가는 직선인데 마이너스 6,0을 지나가는 직선인데 그때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일 때를 말하는 거구나. 그 얘기했던 거죠.
원하는 게 뭐야? m이랑 n을 곱해달라고? m이랑 n을 곱해달라고? 그럼 이거 y는 3분의 루트 3x 더하기 약분하면 2 루트 3. 이거 y는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x 곱하면서 약분하면 마이너스 2 루트 3. m, n일 수도 있고 얘가 m, n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거 두 개 곱하면 부호는 플러스면서 약분한 결과는 등등등등 곱한 결과는 2가 정답이 되겠네요. 정답은 밑의 경우다 위의 경우다 얘를 m, n으로 보든 얘를 m, n으로 보든 m과 n을 곱한 결과는 2가 정답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야 되는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접선을 찾는 순간이 왔다. 접선을 찾아야 된다면 저도 봐야지. 접선을 찾아야 된다면 기울기든 지나는 점이든 한 가지는 우리가 알고 있다. 맞지? 그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해서 찾아야 되는 나머지 한 가지를 무엇으로? D와 R 사이의 관계로 찾아내면 돼. 이게 전부 다 없어. 더 이상 공식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할 거고. 자, 그럼 마지막 한 파트에 대한 얘기 해볼게요. 자, 그림으로 설명할 거니까 한번 잘 봐. 여기 똘똘이든 한 방에 이만큼 있겠지. 요걸 현이라고 불러요. 현이라고 부릅니다. 문제에서 공개한 정보 말할게. 중심의 좌표 몇 컴마 몇인지 문제에서 알려줘. 반지름의 길이도 얼마인지 알려줍니다. 그 말은 무슨 말? 원을 완벽하게 알려준다는 뜻이야. 두 번째, 이 편을 연장한 직선의 방정식도 알려줘.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 지금. 원도 알고 있고 현도 알고 있을 때 이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잘 봐. 이걸 구해서 곱하기 2 하게 되면 이 길이가 나오게 되는 거겠죠.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건 요거야 요거. 뭔가 길이를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 제곱 더하기 제곱이 된다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요. 무조건 원에서 길이를 원하는 문제가 나오면 또는 길이를 원하는 게 아니라 뭐 길이를 알려준 문제가 나온다면 다시 원을 활용한 문제에서 뭐의 길이를 구해라 또는 뭐의 길이가 얼마일 때 이렇게 길이에 언급된 정보가 있다면 반드시 얘를 가지고 문제를 풀게 됩니다.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거야. 그럼 이거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 볼까? 선생님이랑 같이 보자. 원의 반지름 알고 있을 테니까 이 길이 문제 없어. 이 길이 뭐가 문제가 될까? 이 길이가 뭔데? 직선부터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일걸?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계산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뒤에 구할 수 있는 거야. 다시 원의 반지름 이미 공개했을 테고 이 변을 찾기 위해서 필요한 나머지 한 변이 바로 이 녀석인데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 부른다는 거지. 점직거리를 가지고 나머지 한 변을 찾을 수 있게 되고 그럼 이 변도 오케이, 이 변도 오케이라면 이거 찾을 수 있는 거 별 문제 없는 거죠. 변 찾은 거에 2배 해주면 끝. 그 다음에 여기 좀 봐. 자, 문제에서 공개한 거 다 알려줄게. 원에 대한 모든 거 다 알려줬어. 그리고 이 점의 좌표도 알려줬습니다. 그때 여기서부터 이 원에 그은 접선의 접점까지의 길이를 수학에서는 접선의 길이라고 표현을 해. 외부의 한 점부터 원에 그어낸 접선의
접점까지의 거리를 접선의 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길이 나오면 뭐야? 직각삼각형 만들어라. 직각은 여기겠죠. 그럼 찾을 수 있는 거 다 찾을 수 있는지 보자. 이거를 찾고 싶은 거니까 얘네들 알아야 되거든. 이걸 이미 알고 있네. 원의 반지름이니까. 맞죠? 이 길이 어떻게 찾으면 되게? 이 길이를 찾아야 이 길이 찾을 텐데. 이 길이는 뭐와 뭐 사이 거리? 점과 점 사이 거리. 이 점 알려줬다고 얘기했잖아. 외부의 점부터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해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 그럼 이 길이도 알고 있는 거, 이 길이도 알고 있는 거, 제곱에서 제곱 빼주면 이 길이의 제곱이 나오게 될 테니까 계산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또 봐. 선생님이 좀 더 복잡한 얘기 한번 해볼게. 자, 이걸 수학에서는 공통접선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 점부터 이 점까지의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길이를 구하는 문제는 피타로 가는 거야. 그럼 직각삼각형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해보자. 여기서부터 원의 중심까지 연결하면 직각. 여기서부터 원의 중심까지 연결해도 직각. 중심끼리 연결한 거리를 계산하게 되면 뭐 이렇게 되겠네요. 선생님이 직각삼각형 만들어야 그랬지? 지금 보자. 직각삼각형을 어떻게 만들어주면 되냐면, 지금 모든 거에 대한 정보 다 나와있어. 이 반지름 얼마인지 알고 있다 우리 얘들아. 이 반지름의 길이도 얼마인지 알고 있고, 이 원의 중심과 이 원의 중심도 다 알고 있어. 그럼 이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거야. 이때 한 직선에 대해서 수직으로 뻗은 이 두 선은 서로 평행관계. 그럼 내가 찾아야 되는 이 길이를 평행하게만 움직여주면 길이는 바뀌지 않겠네. 이걸 여기까지 끌어내려와 주면 되겠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킹해야 되는 직각삼각형은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근데 이걸 찾으면 되는 거야. 이게 문제의 정답일 테니까. 그럼 이 길을 뭐로 찾느냐? 중심끼리 연결한 길이를 점과 점 사이 거리로 계산해주고, 이 길이는 뭐가 되느냐? 이 길이는 큰 원의 반지름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만큼 내려온 게 될 테니까 큰 원의 반지름을 얼투로 하고 작은 원의 반지름을 얼1이라고 하면 두 원의 반지름의 차이를 말하는 거겠지. 그게 이 길이가 되는 거겠죠. 그럼 이 길이도 해결됐고 이 길이도 해결됐으니까 당연히 이 길이를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한 번 더. 뭐 어떤 걸 해볼까? 아예 잘 모르겠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통 접선이라고 부르거든. 이때 이 접점부터 이 접점까지의 길이가 얼마냐고 묻는 문제가 나왔다면 무조건 여러분들 동영상보다 잘 만들 거라고. 직각삼각형 만들려고 노력을 하면 돼. 여기서 이거 수직이야. 여기서 이것도 수직일 거고, 똑같은 직선에 대해서 수직이니까 이거 평행관계에 있는 거 잊지 말자. 그리고 두 원의 중심점을 다 알고 있을 테니까 중심끼리 연결한 길이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이 길이를 찾으면 되느냐? 방금 이거 평행이라고 했지? 그럼 이 평행한 선을 그대로 연장하면 이거 평행이라고. 그 말은 이 선을 틀지만 않는다면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 길이는 안 바뀐다는 얘기고, 그걸 어디까지 움직이느냐? 한쪽 원의 중심까지 연결을 해줘. 확장을 해서. 그럼 지금 이 길이랑 이 길이 같을 거라고. 평행이긴 한 거니까. 그럼 여러분 보이죠? 여기 직각삼각형. 여기가 직각이겠죠? 그럼 이 길이는 뭐냐?
원의 중심과 중심을 연결한 중심 사이의 거리 구할 수 있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이 길이는 뭐냐? 여기 있던 작은 원의 반지름에다가 내려간 거거든. 얼만큼 내려갔냐면 큰 원의 반지름만큼 내려갔어. 그러니까 이 길이는 얼1과 얼2를 더한 것이 되는 거겠죠. 그럼 이 길이도 해결된 거고, 이 길이도 점과 점 사이 거리를 해주면 되고, 그럼 이 길이 구하는 걸 내접선의 길이를 찾는 것도 문제가 안 된다. 문제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복잡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도 조금 있어. 그런데 어찌됐든 중요한 건 뭔가 길이를 구하는 문제가 나온다면 어디에서? 원에서 자꾸 뭔가 길이를 구해라. 길이가 얼마일 때를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한다면 그 문제는 100% 피타고라스 정리로 푼다는 거. 직각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노력을 잘해야 되겠지. 근데 직각 삼각형 만드는 게 여기 봐봐. 원의 중심 이용되잖아. 응? 현의 길이도 마찬가지야. 원의 중심에다가 반지름의 길이도 활용이 되고, 반지름의 길이 활용되고, 반지름의 길이 활용되고, 원이 두 개 이상이면 점과 점 사이 거리도 연결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직각을 만들기 위한 시도를 여러분들이 몇 번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에 필요한 직각삼각형의 모양은 언제든지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는 얘기인 거겠지. 이제 잘하자. 토요일까지 마지막이야. 674번까지만 풀어오시면 됩니다. 674번. 74번까지 해오고,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날 해야 되는 프린트, 아까 프린트 다 받았지? 교과서야. 일단 교과서. 선생님 앞으로 지금 수업 때 시험 볼 때까지 계획은 교과서가 완벽하게 됐다고 판단이 들지 않으면 계속 교과서를 받을 거야, 선생님이. 무슨 말이지? 대충해서 뭐 끝냈다고 풀 수 있는 문제, 풀 수 없는 문제 없다, 다 풀 수 있다고 말하지 말고, 선생님이 판단하기에 완벽하게 풀지 못한다고 하면 계속 교과서만 반복시킬 거니까. 그렇게들 알아. 여기서는 또 언제 할까요? 선생님이 본 적이 있어요? 선생님 꼭 봤었겠네. 오늘 처음 본 것 같은데. 그때 감췄어? 들어가.